당신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선택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런데 이 모든 확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기원전 275년경 그리스 엘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90살의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고대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위험이 닥쳐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배 안의 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돼지를 보라. 저것이 현자가 가져야 할 평온이다. 돼지는 폭풍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피론. 그는 고대 회의주의의 창시자였습니다. 피론은 기원전 365년경 그리스 엘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화가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철학자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피로는 이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인도까지 여행했고 그곳에서 인도의 현자들, 특히 김노소피스트들을 만났습니다. 김노소피스트들은 벌거벗은 현자들이라는 뜻으로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소유를 거부했고 고통을 초월했으며 완전한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피로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후 피로는 앨리스로 돌아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가르쳤지만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교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에 감탄했습니다. 앨리스 시민들은 그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그로 인해 모든 철학자들을 세금에서 면제했습니다. 피론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티몬이었습니다. 티몬은 스승을 찬양하는 시들을 썼습니다. 그는 피론을 신과 같은 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티몬에 따르면 피론은 의견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단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피론 자신은 글을 쓰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의 사상을 주로 후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작들이 중요합니다. 섹스투스는 기원 후 2세기의 회의주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는데 그의 책들은 피론주의 회의주의의 가장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피론주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피론의 답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꿀은 우리에게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꿀이 실제로 달콤한가? 피론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꿀은 나에게 달게 느껴진다. 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없을까요? 피론주의자들은 여러 논증을 제시합니다. 첫째, 감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물이 더운 손에는 차갑게, 찬 손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둘째, 사람마다 다르게 지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좋습니까? 셋째, 문화와 관습이 다릅니다. 어떤 문화에서 옳은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그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넷째, 모든 판단은 기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무한퇴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논증들 때문에 피론주의자들은 판단을 중지합니다. 이것을 에포케라고 합니다. 에포케는 멈춤, 보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X는 실제로 그러하다 또는 X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 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판단을 보류합니다. 에포케는 무관심이나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관찰하고 사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포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필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아타락시아, 즉 평온입니다. 필론주의자들의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사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옵니다. 만약 우리가 X는 나쁘다 고 믿는다면 우리는 X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Y는 좋다 고 믿는다면 우리는 Y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판단을 중지하면 두려움과 갈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이것을 유명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화가 아펠레스가 말에 거품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좌절한 그는 스펀지를 그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펀지가 완벽한 거품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주의자는 진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합니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판단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원하던 평온이 우연히 찾아옵니다. 필론주의는 실천적입니다. 필론주의자들은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섹스투스는 필론주의자들이 4가지 기준에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인도, 우리는 자연적 능력을 따릅니다. 감각, 사고 등 신체적 필요의 압력,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십니다. 법과 관습의 전통, 우리는 사회의 법과 관습을 따릅니다. 기술의 가르침, 우리는 직업과 기술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필론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교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연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론주의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동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불이 뜨겁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에 뛰어들 것이다. 필론주의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불이 뜨겁게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불이 본성상 뜨겁다고 단언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뜨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판단을 중지한다면 당신은 도덕적일 수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필론주의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법과 관습을 따릅니다. 우리는 선량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하다 또는 저것이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교조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론주의의 가장 깊은 통찰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교조주의, 즉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태도가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려 하고 반대 의견을 공격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보류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필론주의는 고대 후기에 영향력 있는 철학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의학 분야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교조주의가 위험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하며 확신보다는 경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후 회의주의는 쇠퇴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했고 회의주의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 동안 필론주의는 거의 잊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필론주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1562년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작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회의주의에 깊이 영향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좌우명 내가 무엇을 아는가는 필론주의적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관용적이어야 하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카르트도 필론주의적 회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적 회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필론과 달리 확실한 기초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과학도 어떤 면에서 필연주의적입니다. 과학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이론들은 항상 잠정적이고 증거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가설을 테스트하며 결론을 보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필론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지적 겸손입니다. 현대 사회는 의견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윤리, 과학.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고 다른 의견을 틀렸다고 여깁니다. 필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당신이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적 겸손은 우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관용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판단 중지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즉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즉시 찬성하거나 반대합니다. 그러나 피로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나는 아직 모른다. 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평온의 추구입니다. 필연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평온입니다. 우리의 많은 불안은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위협이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 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확신들을 의심하고 판단을 보류한다면 우리는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나타남과 실제의 구분입니다. 피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과 사물이 실제로 있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해석,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이해심 많게 만듭니다. 오늘 밤 피론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확신하는 무언가를 선택하십시오. X는 나쁘다. Y는 좋다. G는 진리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판단을 보류해 보십시오. 나는 모른다. 이것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덜 교조적이 될 것입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피로는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긴 생애 동안 그는 평온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에 경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사물이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로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을 놓아주십시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온을 발견할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없이도 절대적 확신 없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확신의 무게에서 벗어나 판단 중지의 가벼움을 경험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